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제가 이렇게 앉아서 차분하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제 사무실이고요. 제 사무실이고 제가 지금 사무실을 인테리어를 막 하는 중이고요. 이제 가구가 어느 정도 들어왔고 정말 사무실을 꾸며야 될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을 꾸미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호사 다마고치, 제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변호사 다마고치로 제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직장인의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직장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무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거죠. 미래를 대비하고 좀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하든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던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던가, 여러 가지 목적 또는 여러 가지 욕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아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직장인이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4가지 공부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 공부법. 첫 번째가 뭡니까?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고, 두 번째, 절대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공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정리하고, 내가 배우고 정리한 것들을 내 머릿속에 넣는 작업, 반복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더 중요한, 이 3가지를 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거, 운동. 이 4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직장인이 이 4가지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환경이 돼요? 공부할 환경이 돼요? 안 되죠. 출퇴근 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 시간 확보돼요? 안 되죠. 벌써 물리적으로만 8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 있잖아요. 8시간에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것저것 뭐 퇴근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잖아요. 회사 일이라는 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24시간, 누구나 갖고 있다는 하루 24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은 반 이상은 이미 없는 거예요. 자, 절대 시간 확보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반복은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이것도 역시 시간이랑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어려워요. 그럼 운동할 시간이 있어요? 아니, 내가 공부해서 정리할 시간도 없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겠죠. 자, 그럼 제가 말했던 이 4가지가 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직장인은 이 4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인은요, 불리합니다. 그거는 아실 거예요. 아, 내가 조건이 굉장히 안 좋구나. 남들보다 만약에 회사를 다니면서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자격증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은 시험은 뭐 직장인들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뭐 회계사 시험을 본다거나 이렇게 직장을 다니지 않고 거기에 몰빵을 해서 해도 쉽지 않은 그런 시험들을 직장인이 하기 위해서는요, 이 4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가지를 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죠.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니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요. 저는요, 제가 이제 공무원 5년차 때 국비유학 시험을 봅니다. 국비유학 시험을 보는데, 국비유학 시험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교육과 기술부, 지금은 과가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저 때는 교육과 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었고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1977년도부터 보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선진 기술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외국에 석박사 유학을 보냅니다. 여러분, 학부는 아니에요. 학부 유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석박사 유학을 보내서 그 친구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국비 유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배운 거를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도죠. 저는 이제 공무원 5년차 때 국비 유학 시험을 보기로 해요. 왜 그런 결정을 하냐면, 공무원도 연수를 보내줘요. 연수를 보내주고 뭐 유학도 갈 수 있어요. 공무원 유학이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국비 유학이라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또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요. 정말 77년도부터 매년 선발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비유학 시험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뭔가에 계속 도전을 하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냥 공무원만 잘해도 될 것인데 아무튼 그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때가 1차, 2차는 면접이고 심층 면접이고 1차는 뭐였냐면 제가 가고 싶어하는 국가의 언어 능력. 그러니까 전 중국으로 가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중국어 시험 HSK죠. 여러분 9 HSK입니다. 신이 아니고 9 HSK 8급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 그 두 개가 필요했어요. 나머지는 뭐 학부 성적이랑 교수님 추천서, 수학 계획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학 계획서랑 자기소개서가 여러분 심층 면접에서는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두 가지 자기소개서랑 수학 계획서 쓰는 제가 썼던 거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시험을 봐야 돼요.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사 시험은 누구나 보면 3급은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수인데 저는 일단 저한테 국사는 고등학교 때 교육 받은 게 끝이고 저는 행시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행시 친구들은 국사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저는 국사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사 시험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됐고 저는 EBS 교재를 했어요. EBS 그 교재 한 권을 사다가 기출문제 풀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HSK가 문제였죠. HSK 8급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9급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8급이. 그래서 8급을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요.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공부를 할 때요. 근무지가 어디였냐면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이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양구라고 아시나요? 양구? 강원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양구보단 낫겠지. 여기에 나오는 인제, 원통, 양구 요렇게 되는 곳입니다. 자, 거기는요. 일단 학원이 없습니다. 중국어 학원이란 건 없어요. 그리고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서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교재를 파는 서점 없습니다. 자, 그런 환경에서 HSK 8급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달에 2번 정도 서울을 갔었는데 서울에서 가면은 서점에 가요. 서점에 가서 HSK랑 관련된 8급이랑 관련된 책을 다 삽니다. 많지도 않아요. 책이 엄청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책을 사갖고 오고 그리고 이제 인강 그때 인강이 많지가 않았어요. 막 시작하는 때였나 2010년도 그러니까 2009년에 제가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인강을 많지 않았는데 제가 누굴 좋아했냐면 중국어 선생님 중에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리우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리우쌤 남자분인데 그분 인강을 들었고 교재는 다양한 학원에서 나온 거 다 봤고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 보면서 그리고 이제 가끔 모의고사 가져가서 풀어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았죠. 받아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고 국비학 시험 응시를 한 건데 저는 이제 그게 한번 해보고 안 될 확률이 크다고 봤고 안 되면 내년에 제대로 준비해서 응시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해에 된 거죠. 그 해 2010년도에 이제 선발이 됐죠. 그래서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던 왜냐면 계획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한번 해본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직장인이 공부를 하려면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요 주의할 점 첫째 절대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순신 장군님께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랑 똑같아요. 그런 각오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회사의 그 누구도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회사라고 해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회사에 충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회사가 아무리 좋지 않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내 회사의 직원이 회사 일을 하지 않고 물론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회사 일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이 퇴근 후는 여러분의 시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내 자기개발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해서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 그거 당연하죠. 당연한데요. 여러분 조직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퇴근 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고 아니면 게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전혀 터치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얘가 공부를 하니까 회사 일을 소홀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아무리 친한 동료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알려지는 순간 여러분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것이고 동료들의 시샘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그거는 좋게 평가되지 않을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쟤는 공부를 하니까. 쟤는 공부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직장인이에요? 그럼 내가 직장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직장인답게 회사 생활하고 저녁 때는 친구들 만나고 놀고 술 마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삶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해요. 자기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해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요, 배 아파합니다. 시샘해요. 자기들도 하면 되는데 하기 싫거든요. 하기 싫고 나는 하기 싫어. 근데 쟤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쟤가 이상한 놈이고 쟤가 왜 하지? 나는 그걸 할 시간이 없는데? 사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만 자기 기만을 하는 거죠. 회사 일하고 바빠 죽겠는데 쟤는 어떻게 공부까지 하냐? 그럼 쟤는 회사 일을 제대로 안 하는구나. 쟤는 일과 시간에도 분명히 공부를 할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런 소문은요, 여러분, 더 빨리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게 위험해질 수 있어요, 조직에서. 그러니까 왜 위험해져요? 다른 사람들의 시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하향 평준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 돼, 너도 하지 마,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왜 이렇게 나는 못하지만 너라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능력을 개발하고 더 좋은 회사를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내가 못하는 건 남도 못해야 돼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공부를 한다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명심할 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자, 시간 확보를 하긴 해야죠. 최대한 해야죠. 회사 일을 여러분 또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소홀히 하시면 그거는 도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상도가 아니죠. 나한테 월급을 주는 회사잖아요. 거기에는 최대한 밥값은 해야 되니까 그 정도의 일은 해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과 시간하니까 뭘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퇴근한 이후에 4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죠. 잠 줄여야 되겠죠, 당연히. 잠 잘 거 다 자고 안 되겠죠. 그런데 4시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약속을 안 잡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사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두 번은 빠질 수 있겠지만 매번 빠지려면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이유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저 학원 가야 됩니다. 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거가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근데 공부하는 게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집안에 누가 아프다, 돌봐줘야 된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한 거죠. 선의의 거짓말. 나도 좋고 쟤도 좋고, 나는 가서 공부해서 좋고 쟤는 배 안 아파서 좋고, 그런 거죠. 그리고 누가 아파서 병간호를 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요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동정심이 일단 말이에요. 아, 쟤는 회사 생활도 바쁠 텐데 집에 가서 누구를 또 돌봐줘야 되고 병간호해야 되고, 아 진짜 안 됐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회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술을 못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쟤는 이기적이네, 조직생활을 못하네, 그렇게 되는, 일을 안 하네, 그렇게까지 발전해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두 번째는 나의 절대 시간을 확보할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주의할 점입니다. 주의할 점 세 번째는요, 이게 맥이 끊기면 안 돼요. 공부는요, 여러분, 맥이에요. 제가 10시간 일과표, 제가 고시 공부할 때 했던 시간에 보면요, 아침, 점심, 저녁 공부를 하고, 어느 날도,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공부를 한 타임을 아예 제끼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아침에 몰아서 한다? 그렇게 하면 아침 공부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의 방법입니다. 저의 방법이고, 왜 그렇게 했냐면 공부에 맥이 끊기거든요. 공부를 쭉 하다가 이렇게 공백이 생겨버리면 그게 끊겨요, 흐름이. 그러면은 앞에 거랑 다음 진로 나갈 거랑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그게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요, 심리적으로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은 공부할 때 절대 맥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맥이 안 끊기냐,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왜냐면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만의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맥이 끊기지 않도록 항상 며칠, 한 뭐 이틀 빡세게 공부하고 뭐 3일 놀고 그런 거는 필요 없다는, 그럴 바에는 그냥 5일을 조금씩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을 제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인데,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토플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영어 점수를 받으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기로는 결정이 다 됐어요. 근데 점수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 학교에 어드미션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분은 결혼을 하셨고 아이들이 있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아빠예요.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죠.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어쩔 수 없이 놀아주죠. 그러니까 놀아준다는 게 같이 저녁 먹고 같이 애들 잘 때까지 그냥 옆에 있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을 재워요. 재우고 나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재운다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니까 일찍 잔단 말이에요. 9시에 잠을 자요. 그러면은 아이들 재운다고 같이 눕잖아요. 같이 누우면 사람이 한번 잠이 들면요, 다시 일어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걸 했다는 거죠. 아이를 재우고 아이가 잠든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그냥 자는 거죠. 다음 날이 될 때까지. 그래서 직장인은요, 굉장히 4가지 공부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조건이 안 돼요. 아주 좋지 않은 조건에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 직장이 싫어. 그렇다면 뭔가 다른 자격증을 갖거나 공부를 해서 이걸 할 거야, 그런 마음이 확고하시다면요, 이 직장을 다니시면 안 되죠. 원래는 정석은 그렇죠. 근데 이제 불안한 거잖아요. 내가 이걸 공부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 직장이 그래도 지금은 나한테 안정적인 급여를 주니까 이것도 놓기 싫고 이건 하고 싶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조건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을 불만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선택이니까. 그거 없이, 월급 받지 않고 내 돈 써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는 당연히 출발선이 뒤겠죠.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극복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주의사항이 있죠. 첫 번째, 절대 공부한다는 걸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십시오. 알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절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만들어 두세요. 미리. 그리고 3번째, 공부에 맥이 끊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3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강인한 의지력이 필요하겠죠. 강인한 의지. 설명드린 대로 아이를 재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지. 근데 여러분, 직장인의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내가 이걸 왜 하지? 나 그냥 여기서 적당히 일하고 월급 받으면 되는데 나 이거 왜 하지? 라는 생각.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답을 할 수 없다면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셔야죠. 그러면 하셔야 되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만들어 두고